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만 82세 2개월. 79. 54년생. 선생님은 혹시 지금 연금을 받고 계세요? 연금 받고 있죠. 혹시 얼마씩 받고 계세요? 70만 원 선? 아니, 난 늦게 봐가지고, 그 옛날에는 연금 부면 불수록 손해다 하는 바람에 막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안 놓은 거예요.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연금을 보지 가지고 그 5년을 못 채웠어. 그러니까 연금이 적을 수밖에. 좀 더 넣었었으면은 지금 연금 받는 거 보면 내가 분 거에 비해서 몇 배를 더 받고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남은 거예요. 그럼 혹시 연금도 받고 계세요? 연금 안 받아요. 기초노령연금 받아요.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65세 국민 대충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씩 나오나요? 뭐 한 20몇만 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노후 준비는 혹시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를 갖다가 주택연금 거기에다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월 얼마씩 몇백이 소득이 와. 그 기본 소득은 이제 매월 이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입으로 이제 택시 같은 거 운행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그러면 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내가 골프 안 치고 내가 양주 안 마시고. 노인분들이 연금을 받는 거를 되게 못마땅해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연금일 경우에는 각자가 급여 내지 이런 데서 저축을 했다가 다시 받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 표시할 필요는 없죠. 제도가 그렇다면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적게 내다가 많이 받는데 요즘에는 적게 받는다. 근데 노인도 젊었을 때는 활동하고 그랬을 때는 국민연금 때문에 계속 국민연금 낸 거 아니에요. 매월. 그걸 갖다가 안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안 되죠. 그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연금 받죠. 얼마씩 받으세요? 말을 할 수가 없고 고이시까지 했기 때문에 액수가 틀리죠. 보통 사람들하고 조금 더 많죠. 요즘에 사람들이 연금을 받는다고 막 말이 엄청 그쵸, 많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연금을 탄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50년생, 60년생들이 다 지금까지 일해서 연금을 부었잖아요. 지금부터는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연금 고갈날 수도 있다고 얘기 아들한테. 아들이 지금 44이니까 그래도 월급 받으면서 계속 넣잖아요. 네 지금 연금 넣지만 너가 다시 돈을 모아야지 그 연금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항상. 선생님은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무역계통에 종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수입은 얼마였나요? 그때 당시에 수입은 뭐 벌써 몇십 년 됐으니까 얼마 안 됐지. 몇십만 원대 받을 때니까. 회사님께서는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직업이 다양했지 뭐. 지금도 이 나이에 개인 택시 영업하고 있어요. 택시 기사는 언제부터 하셨던 거예요? 한 20년 됐어요. 그럼 택시 기사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들이 좀 있을까요? 아니 그 뭐 극복하기 나름인데 뭐 막말로 극단적인 손님도 있고 또 아주 훌륭한 손님도 있고 그래요. 재수라고 그럴까? 내 체력이 허락하고 또 그다음에 내 정신력이 허락하는 한 택시 운전해가지고 내 기본 소득은 누리면서 될 수 있으면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살면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일조를 하려고 그래. 크게 뭐 변한 건 한 거는 그 시대에 따라서 변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크게 뭐 변하고 그런 건 난 없다고 봐. 우리 젊었을 때 뭐 지저분한 얘기지만 우리는 지금 화장실에서 옛날 뒷간이라고 그랬다고. 호박잎이나 지푸라기 같은 거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러다 썼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 뭐라 비데 같은 거 쓰는 시대 아니야. 이게 시대가 변하는데. 나는 이 면허증 반납한 지 한 4년 됐는데. 반납하셨어요? 네. 70대 후반 넘으면 운전대 안 잡는 게 좋아. 모든 것이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고가 요새 많이 나는 것이 집중이 안 돼. 솔직한 얘기가. 그리고 우선 기동력이 떨어져. 눈도 침침하고 귀도 먹고 그러니까 뒤에서 빵빵 눌러도 모르고. 그래서 난 70대 후반대에서 사전 반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뭐 부득한 사정에 의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웬만하면 양보해야 돼. 잘못 운전하면 전문인들한테 야 이 새끼 하고 욕먹는데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나도 젊었을 때 나이 좀 든 사람이고 뭐고 야 이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그게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좀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젊었을 때 타라면 아파 차 안 타요 그런다고. 왜 그러면 그냥 욕만 해야 된다고. 옛날 운전하기 전에는 욕하면은 저 자식들 저렇게 욕을 하나 그랬거든. 해보니까 나도 욕이 나와.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죠? 내비게이션이라는 건 무슨 있지도 않았지. 지방 갈 때는 대충 물어서 보고 가고 그러지. 이래서 전주를 간다 하면 옛날은 고속도로가 이게 몇 년도냐? 70년대 초에 생겼잖아. 그 전에는 지방에 간판 있잖아요. 그거 보고 가면서 묻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동 대청호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춥다. 그러면 이제 옛날 시골 사람들은 다 걸어 다녔잖아요. 걸어서 한 10리 넘는데도 요 모퉁이만 돌아가면 이때 아무리 가도 안 나오면 욕이 나와. 아이, 그놈의 영감택이 길도 더럽게 가르쳐 줬다는 식으로다가. 그 심리면 한 4km. 옛날 최고 이 젊은 여성들한테 인기가 뭔지 알아요? 택시 기사. 닭구식. 예, 일본 말로 닭구식 기사가 최고 인기였다는 거야. 그때 차들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기사 양반이 여기다 머플 하나 탁 풀고 창문 열어놓고 싹한 머플러가 막 움직이면 그냥 젊은 사람들이 오빠 그랬다는 거야. 그렇게 인기가 좋았다는 거야. 그만큼 차가 귀했다는 얘기지. 그땐 기사야, 기사. 이게 의외의 사실이었네요.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아이, 그러면 시대하고 좀 하늘과 땅 사이죠.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어요. 이런 서울은 좀 낫지만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전화 있잖아요. 전화 오면 이장집에 한 대밖에 없어. 그러면 뭐 개똥 아버지 전화 왔어요 하고 마이크로 다 하던 시절이야. 근데 지금은 길에 다니면서 전화하잖아.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 경로당에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 반대가 좀 심하거든요. 근데 그 심한 나라 자체가 난 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서 우리 보면 평균 나이가 84.7세인데 우리 회원이 한 70명 돼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점심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식사를 안 드려요. 그분들은 그냥 놀러만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식사하시는 분들이 저 수급자라든지 이런 양반이 54명, 나머지 한 5명은 일반인들이 들어오는데, 왜 밥을 주는 걸 반대하느냐. 모든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겠지만, 여기 나오시는 분들 말이에요. 우리가 좀 이 나라가 10대 경제되고 하지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다 이 노인네들, 참 일제시야, 또 6.25 사변 때 못 먹고 자라면서도 할머니들은 특히 가발 공장, 봉제 공장 같은 데 다니고, 또 소독 간호사로 나가시고, 남자들은 월남전에 나가고 광부로 나가고 진짜 쎄 빠지게 일하신 분들이야. 이분들한테 밥 3, 4천 원꼴 먹히는데 그 정도 제공 못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 뭐 저 늙은이들 하겠지만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저 노인네들이야. 어떤 데 나도 안타까울 적이 많아요. 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참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지금 솔직한 얘기가. 이 원인이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우리 젊었을 때 말도 못해요. 지금 젊은이들 진짜 행복한 거야. 우리 때는 진짜, 난 이렇게 생각해. 우리 세대는 자, 일제시대 때 먹을 거 다 뺏겨. 또 6.25 사범으로 다니면서 먹을 뭐 우리 세대부터 어느 정도 세 끼를 먹기 시작한 세대야. 아니, 난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달아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때는 모든 생활을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못 살던 시절에 7남매, 8남매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내가 결혼하면은 나는 내 새끼들한테 좀 잘해줘야지. 이런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상 결혼하니까 난 형제들 많은 것도 싫다. 왜? 너무 고생했으니까. 2, 3명만 낳자. 이렇게 낳기 시작한 게 우리 세대라고. 그러다 보니까 옹야옹야 키운 거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부모가 되는 50대, 60대 이 사람들이 나는 잘 키워야지. 이것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이 밥을 먹을 때 어르신 할아버지가 숟갈을 들어야 숟갈을 들었고, 수저를 놓으셔야 수저를 놨다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말하자면 어른들한테 배운 게 없어. 젊은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가 버릇 없어요. 나도 젊었을 때부터 담배를 폈지만은, 이래서 우리보다 한 10년 이상 선배들이 그러면 담배 가려서 피고 끄고 그랬다고. 그리고 여러 할아버지들이 야, 이놈들 하면 담배 걸고 잘못했습니다. 뭐 말은 안 하지만 고개 숙이고 가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 뭐 빤히 쳐다보고 피잖아. 이게 저 우리가 잘못이다. 우리가 교육을 잘못 가르친 걸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차분차분, 물론 세대가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래서 난 그 젊은 사람들 잘못 아니라고 봐요. 물론 잘못도 있기야 있지만은 배움을 그렇게 배우는데, 이건 해도 그냥 뭐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들 살아왔기 때문에 크게 난 나쁘다고 안 봐.
이제 요양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듣기로도 요양원 가면 그냥 죽으러 들어가는 자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다고. 뭐 그렇지 않은 데도 많지만 그 몇몇 군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서로 기피를 하는 거야. 아, 누구 요양원 들어갔대? 그러면 이제 뭐 며칠 갔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나쁜 데가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다 보니까 그게 자꾸 와전이 된 거지, 쉽게 얘기해서. 젊은 사람하고 다 나빠요? 안 그렇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하기 나름인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이제 입에서 입으로 다 그 전파하는 게 아주 뭘 내가 가다가 자전거에 살짝 부닥쳤어. 5-6명 친구한테 가면 야, 그 자식 죽고 간대. 이렇게 나오는 게 한국 사람들이야. 남이 더 잘 되는 걸 못 봐. 그냥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려고만 그러지. 예, 그런 게 있어요. 궁금한 게 택시기사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나이가 있으신데 그 정도면은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꾸준히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왜냐면 사람마다 다 층이 틀려요. 소득이 많은 분이 있고 그냥 앉아 있어도 뭐 젊었을 때 정말 피땀을 흘려가지고 많은 돈을 축적한 분도 있고 로또가 돼서 뭐 축적한 분도 있고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저축하다 보니까 수단이 그거밖에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일선에 나가는 거지. 왜? 남한테 손 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선에 나가서 월 얼마라도 소득을 올려가지고 가족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비에 써야 되니까 당연히. 그래서 주택연금 나오는 거하고 내가 소득되는 거하고 기초노령연금 나오는 거 이런 거 합쳐가지고 생활도 하고 보험도 들고 또 때에 따라서 가끔가다 뭐 외식도 하고 양주를 못 먹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이제 일을 해야 되는 나라인 건가요? 그게 걱정이에요. 일종의 내가 봤을 때 뭐 그것도 기득권이라고 그럴까? 그거를 하신 분들이 그걸 후손들한테 그대로 남겨주려면 안 돼. 선진국의 예를 들으면 뭐 고등학교 정도 가르치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에 관습이 있으니까 대학원까지 부모가 돼가지고 가르치는 거 좋지. 유학도 보내고 박사 코스도 해주고 다 좋지만은 그 만약에 수많은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이건 자식한테 주면 안 돼. 가르치는 게 자산 아닌가? 자식 스스로가 부모가 뭔가 재산을 갖다가 준다 그래도 받으면 안 돼. 젊은이도 각성을 해야 돼. 우리 부모의 재산이 100억이다 1000억이다 하니까 난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 유산은 내 거다. 그럼 그 사람 놀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큰 돈을 갖다가 사회에 뭐 정말 공장을 하나 진다든지 국가의 경제 발전되는데 기구로 사용하게 도와주었을 때 그건 젊은이도 의식을 고쳐야 되고 노인들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식 내 핏줄에만 주면 안 돼. 그 번 돈은 사회로 하여금 내가 번 돈이지 사회가 없었다면 내가 본 게 아니에요. 그럼 사회에다 도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피땀 흘렸기 때문에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대학밖에 못 나왔지만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자식은 더 잘 되게 하려고 대학 코스라든지 유학도 보내고 훌륭한 자식을 만들었을 때는 거기까지만 해줘야 되는 거란 얘기야. 또 조금 나아진 데면 집 하나 정도 놔주고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머리에 들어온 그 자산이 있잖아. 그 자산을 갖다 활용해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그래야지. 일부 많은 요새 젊은이들은 부모가 그런 걸 재산을 물려주려도 안 받는 젊은이들도 난 봤어요. 엄마 아빠 나 그거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께서 쓰시고 나는 지금 내가 벌 수 있습니다. 내가 벌어온 거를 쓰고 내가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젊은이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어르신들은 내가 자식들한테 가르쳤으니까 내 이 재산을 모아놓은 것 갖다가 자식한테 상속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로 하여금 벌었기 때문에 이건 도로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어르신들도 또 있어. 세상은 천차만별이고 생각이 각기 틀려요. 근데 가급적이면 같이 더불어 사는 생각을 하는 그런 어르신들 그런 젊은이들이 있으면 더욱더 이 국가가 부강해지고 세계 으뜸가는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또 최근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말이 많잖아요. 네. 어르신분들의 면허를 반납시켜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것도 뭐 일리가 있긴 한데 청춘 젊었을 때 30대도 40대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연령이 많은 80대가 70대로 보이는 분이 있고 그 연령에 국한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 연령이라는 게 아니라 정신력과 체력이 유지되는 한 자기가 운행하고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고 나이에 비교해가지고 반대하거나 그런 거는 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그리고 스스로 노인 되셨으면은 내가 70이 됐건 80이 됐건 90이 됐든 나로 하여금 남한테 폐해를 줄 수 있구나. 내 스스로 반납하는 거 그런 게 좋겠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고령 나이가 65세에서 75세로 변경이 된다고 얘기를 네.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맞는 얘기도 돼요. 옛날에 한갑이면 큰 잔치였는데 이건 청년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세대의 흐름이에요. 왜? 의술도 발전해가지고 자연스럽게 20년, 30년 그냥 어떻게 보면 거저 사는 세대가 된 거거든요. 젊은 세대가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외국에서 지금 용병 들어오잖아요. 심지어는 버스 운전자도 외국인을 고용하겠다 이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 능력이 있으면은 바로 그런 거라도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분들은 되게 고집이 세고 사회에 너무 불편을 끼치는 그런 존재다라면서 되게 노인분을 혐오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분들을 혐오하게 된 걸까요? 그거는 지금의 어르신들, 초고령화 돼가지고 같이 사는 어르신들의 생각도 많이 개선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 살아온 일생을 후세대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려고 내가 가는 길이 똥 맞다, 이게 내가 역사다, 내가 가는 길에 옳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세대가 지금 반기를 드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그 반기는 거기에도 나름대로 옳은 일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걸 같이 합리적으로 소통을 해야지. 내 길이 옳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노인 아집이에요. 고집이고. 불통 얘기가 나온 게 바로 그런 거지. 노인들도 그런 건 반성을 해야 돼요. 젊은 세대들이 같이 흘러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정말 보릿고개 때 국가의 정말 초강대 국가 하나로 만든 나라의 어르신들인데, 그걸 갖다가 국가에 이렇게 많은 기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돌아가신 날까지 그걸 유지하고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수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사회 반납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옛날과 현대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이게 많이 바뀌어서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옛날과 지금의 사회 분위기 바뀐 것들 어떤 게 가장 크게 바뀌었을까요? 지금은 뭐 자타가 공인한 초고령 시대인데, 우리가 젊었을 때 평균 연령은 뭐 60대, 60만 살아도 한갑잔치, 동네 잔치가 되고 그랬거든요. 아유, 장우사셨다고. 근데 지금은 뭐 80, 75세는 뭐 무슨 잔치도 안 해. 그냥 생일이야, 그냥. 90대 뭐 100여 살 넘으려고 그러면은 이때 진짜 아이고 고령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세대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의학의 힘 때문에 20년 30년을 거저 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 정신력하고 육체력이 같이 움직여줬을 때 사람의 능력이에요. 연로하셔가지고 이 정신력과 생각하는 것과 저 말은 백리천리밖에 있는데, 실제 내가 행동하는 건 100m도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사실상 안 된 얘기지만 노인 어르신으로서는 뭔가 자격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의 기여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앞으로 우리 후세대에 이게 크나큰 내가 봤을 때는 짐을 지어주지 않는 거야. 내심 걱정은 해요. 회장님 보셨을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시는 것들이 좀 있나요? 지금은 뭐 술을 한 잔 먹어도 뭐 혼술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안 된 거예요. 지금 시대는 부강한 경제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사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 혼술이 뭔지 몰랐는데 그게 혼자 고독을 씹으면서 먹는 술이더라고. 그걸 보면은 안타깝죠. 선생님 혹시 계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겪었죠. 그때랑 네. 지금이랑 차이가 좀 있나요? 80여 년 산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계엄이라는 게 국가 위기 때 초래되는 건데, 이번에는 내가 판단했을 때는 정쟁 싸움 같기도 하고 조금 씁쓸해. 그때는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그때 계엄은 정말 총칼이었어요. 나가면 진짜 군인들 막 서 있고. 그럼 뭐 어마무시했지. 그게 법이니까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 계엄이지만 뭐 하루나 갔나? 하루도 안 갔죠. 네. 다행이라고도 보고. 그 계엄 위험한 거예요. 군부라는 게 뭐예요? 상명하복의 조직이야, 그잖아요. 그럼 국가 원수가 군부를 동원해가지고 했을 땐 모든 자유의 억제가 되는 거예요. 군법이 법이야. 그때는 우리 입법이 있어도 그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잡아다 들여 그러면 잡아다 가는 거예요. 삼천교육대 가면 가는 거예요. 그건 이유 불문이야. 왜? 군이 검사도 하고 재판관도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때 또 희생자도 많이 나왔잖아요. 또 무서웠고 오금도 못 피는 시대였었지. 그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편하게 살아야 돼. 울타리를 갖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움직여라 그러는 건 뭐냐면 돼지나 소 키우는 거나 똑같은 거지. 짐승이더라고요. 그렇지. 사람은 자유분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분방을 주되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시민이라고 나 생각하거든. 이건 난 뭐 계엄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뭐 밤에 이루어졌다 밤에 끝난다 그러니까 뭐 맞아요. 말은 계엄인데 계엄이라고 생각 안 해요. 뉴스를 보니까 시민들이 군인들 앞을 막 막아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잠깐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계엄이야 그게. 만약에 그랬다면 그때는 바로 그냥 붙들려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아는 친구들 다 붙들려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디가 보니까 뭐 교육대로 갔다는 놈도 있고 그런 시절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 계엄은 어떻게 보면 신사적인 계엄이야. 일부 시민들이
군인을 밀쳤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엄도 아니지. 그러니까 계엄은 계엄인데 이건 말로만 계엄이었지 실제는 계엄 아니야. 근데 일부 국회에 보니까 뭐 기물 파손도 다 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막 창문도 막 깨고 군부라는 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일선의 그 장병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 그건 아무도 죄가 없고 시키는데 안 시키면 군법 폐기합니까? 이게 군인들 욕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인 욕으로 하면 안 되지. 다 우리도 군대 갔다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유불문하고 똥 찍어 먹으면 똥 찍어 먹어야 되는데 뭘 그래. 노후에 회장님처럼 좀 잘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좀 살아야 될까요? 일단은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에 서민의 한 사람인데 경제적인 요게 토대는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토대를 이뤄놓고는 그 다음에는 욕심 부리면 안 돼. 뭐 역사가 규명하듯이 진시황이 되면 뭐합니까? 만일 자산을 축적해가지고 자손 후대에 이렇게 남기려고 그러면 이건 안 돼. 빨리 고쳐야 돼. 우리 때 많이 벌어놓고 축적했으면은 사회가 어려웠을 때는 빨리 창고를 개방해가지고 국가의 살림에 보태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일부 이 뭐 금수저 뭐 이런 뭐 흑수저 얘기도 나오잖아요. 금수저가 좀 많이 기여해주면 흑수저가 없어지고 은수저가 될 거 아닌가.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금수저는 그냥 금수저를 누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진실적인 민주주의 한 시민으로서는 의식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먹을 거 어느 정도 있으면 삼시세끼 해결하고 내 집 있고 이불 덮고 살 수 있고 그러면은 사회에 조금 뭔가 기여해주고 그게 보탬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금수저를 조금 할애해서 국가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회에다 기여해주면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막말로 세금 10,000원이라도 덜 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 아니야. 젊은 인구는 줄고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는데 좀 내어주셔가지고 사회에 기여했으면은 어디를 내놓고 걷더라도 젊은이로 하여금 추대받고 우리 훌륭하신 어르신들 지나간 데는 이런 얘기 듣는 게 더 보람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거는 기성세대의 책임이지.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놓은 세대에 지금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모두의 책임이지. 힘들 것 같아 애들이.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힘들고 내가 노후를 위해서 대체할 시간적 여유라든가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자제하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요즘 젊은 연령층이 노인복지 확대에 되게 비관적인 일부 의견이 있어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저도 생각해요. 젊은 애들 월급쟁이들이 세금을 많이 떼잖아요. 고액일수록 더 떼고 한 30-40% 떼어가잖아요. 세금 많이 떼니까 내가 쓸 돈도 없는데 지금 복지가 전부 우리들한테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힘들죠. 앞으로 걱정이에요. 본인들이 또 애를 낳아서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연금이 빵꾸나지 않을까. 내가 40살 때는 우리 후세 애들은 너무 잘 살 것 같지 않냐? 우리들보다.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정반대잖아요. 요즘 애들이 더 힘들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연금 넣어서 연금도 탈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행복한 세대로 얘기를 해요. 친구들하고도. 처음에는 우리가 몰라서 시어머니 시집살이 뭐 이런 거에서 막 짜증났는데 살아온 과정을 보면 다들 그래요. 내 친구는 자기 아들이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싶어서 하니까 너 무슨 소리냐, 너 애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고. 절대 낳지 마라. 엄마가 아들한테 얘기해요. 요즘에는 애 많이 낳으면 너만 고생이다. 오히려 요즘에는 역으로. 왜냐면 우리는 우리가 한 만큼 누려왔는데 나라에다 연금 뭐 그런 복지를 냈잖아요. 하지만 니네는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애기를 무슨 애기를 또 낳냐고. 너 키우기도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그러면서 못 낳게 하더라고. 여기 강남에 사는 지역보다 경남이 그런 게 더 느껴지나요? 다른 데를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50년간 살아서. 또 친구들도 아무래도 이쪽이 더 많죠. 그냥 대학교 때부터 계속. 애로상은 잘 모르는데 내가 동대문을 가보면 진짜 여기는 정말 서민 옛날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사는 동네 같다라는 걸 느끼죠. 거기 가면 종이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지 안쓰러워. 우리나라의 극과 극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자체가 똑같이 되는데 양재천요 하루에도 수백 번 뜯어 고쳐요. 근데 동대문 꽃 하나도 안 심어져 있어요. 그렇게 틀려요. 이 서울인데도 그게 잘못된 거예요. 골고루 발전을 시켜야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강남으로 안 오고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고 강남에서 낳은 애들은 강남에만 살라 그래요. 저희 애부터도 그래요. 근데 강남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세금의 차이가 있지 않나요? 세금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 지역 발전이 고루돼야 된다는 얘기지. 학원도 거기가 많으면 여기까지 올 필요 없잖아요. 나 아는 얘는 동부천역에서 여기까지 계속 논술 공부하러 오더라고. 학원이 첫 번째 문제예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는 보여요. 근데 요양병을 제가 경험했었잖아요. 은퇴한 의사들이 와서 있더구만.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처치라든가 치료라든가 나을 수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은퇴하고 거기를 제2의 인생을 오시더구만요. 별로 책임감이 없어요. 내과 선생님을 만나면 천만다행이죠. 정형외과는 그래도 물리치료가 있기 때문에 진료를 오래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과 선생님들이 오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간호원들이 더 똑똑해. 요양병원도 지금 의사를 수를 늘린다 어쩐다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과를 확충을 해야지. 노인대는 피부 필요 없잖아요. 제 친구가 서울대 교수인 딸이 있었어요. 호흡기 내과의 알러지 쪽이에요. 올 봄에 사표 내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피부과 가서 수련하고 있어요. 자기 친구 피부 동료한테. 그런 추세예요. 지금 전부 피부과 하면 그 사람들 나중에 뭐 하겠어요? 늙으면 다른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가 더 어렵죠. 다 미용만 하니까.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 문제예요, 요양병원도. 그때는 나라에서 공보위가 많아서 군의관들을 이용해서 의료 공백을 메꿨는데 저희 얘 같은 경우는 용인정신병원에 36개월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군대를 빨리 끝나잖아요. 18개월? 근데 우리 애들은 36개월을 했잖아요. 거의 앞뒤 자르면 4년이 넘어요. 청춘에서 4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25살, 30살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여자들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군대를 가야 돼요. 여자 의사들. 의사라면 가야 돼요. 가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만큼 자기가 나중에 나와서 누리고 뭐 하려면 해야지. 노후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이지. 안 아파야지 돈이 안 들어요. 돈 아무리 있어도 노후는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강남에 집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다 못 쓸걸요? 다 자식들한테 주려고 하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그래요. 이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지금 대부분이 보면 한 30-40%는 이 글을 못 쓰신 분들이 많거든. 이 관공서에 같은 데 갔을 때 뭘 물어보잖아. 뭐면 상대편 공무원이 답답하겠지. 뭐 내가 생각할 때도 우리한테 와서 물어봐도 답답한데 그 사람들은 바빠 죽겠는데 노인네 와가지고 그냥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금 좀 규정 같은 것만 따지지 말고 좀 유도리 있게 좀 해줬으면 내가 항상 바라는 게 그거야. 우리 주민센터나 구청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가 항상 좀 내 할머니다 친할아버지다 생각하고 조금 친절하게 해다오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뜨단 말이야. 이런 경우가 있어야 무슨 경우냐면 수급자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근데 수급자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왜? 자식이 있어. 근데 이놈의 자식이 지금 나이 80대, 90대 된 할머니들 보면 자식이 50, 60대 된 놈들이 일도 안 나가. 지어머니 연금 타는 거 이거 빼먹는 놈들이 있다고. 그러면 부에 들어가서 지원해달라도 당신 아들이 자식이 있지 않느냐고 안 해준단 말이야. 쌍머리 앉아가지고 행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한번 둘러보고 진짜 이 사람이 사정이 어떤가 하면 잘 파악해가지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보완해줬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에요. 건강하셔야 돼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흘러가는데 명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천년 사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장수하시되 건강하면서 장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활동을 하셔야지만 뭔가를 이뤄내요. 또 노인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날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면 건강부터 찾아야 돼. 건강하셔야지 아주 미미하지만은 우리가 사회에다가 기여하고 주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들 건강하시고 노인이 됐든 젊은이가 됐든 건강해야지 이 나라의 기둥들이 되는 거예요. 일단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건강 지키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건강해지고 좋아하는 것 아닌 거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삶 자체가 슬퍼지니까 좋아하는 거 저 이거 좋아서 하잖아요. 억지로 시켜서 하라면 못하죠. 즐거운 걸 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먹게 살게 돼 있어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네.